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2쪽, 13쪽입니다. 먼저 12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천천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24명이 도자기 체험장에 있고요. 4명씩 한 모둠으로 모둠을 만들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모둠이 몇 개 나오겠죠? 그런데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준다고 할 때 필요한 찰흙이 모두 몇 덩이인지 그것이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우선 여기에 보면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준다고 했거든요.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면 모둠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모둠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24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4명씩 한 모둠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모둠이 몇 모둠으로 구성이 되는지 찾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몇 모둠인지를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몇 모둠인지 알면 한 모둠에 3덩이씩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은 모두 몇 모둠이 되는지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몇 모둠인지 구하는 것. 그리고 모둠의 수가 나오면 모둠의 수에다가 찰흙 한 모둠에 3덩이씩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요. 모둠의 수에다가 3을 곱해주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두 몇 모둠인지 구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24명이 있는데 4명씩 한 모둠이라고 했으니까요. 24 나누기 4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2명, 16명, 20명, 24명 돼 있죠? 여기에서 4명씩 한 모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모둠이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혹은 24명을 4명씩 나누면 24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가. 그렇게 나눗셈으로 계산해서 6이 나와서 6모둠, 6개의 모둠이 구성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둠의 수가 6모둠이니까 한 모둠에 찰흙 3개씩 나누어 주어서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24명을 4명씩 나누어서 모둠의 개수, 이게 모둠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둠의 개수를 구하면 그 모둠의 개수에 한 모둠당 필요한 찰흙 3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24 나누기 4가 아까 6이었고요. 6에다가 3을 곱하면 18. 따라서 필요한 찰흙은 18덩이가 되겠네요. 여기 보면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계산하는 순서는 우리 앞에서부터 24 나누기 4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3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순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자, 아래에 박스를 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었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똑같죠?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 나누기 5 곱하기 2가 있을 때 여기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뒤에 곱셈을 계산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죠. 50 나누기 5 곱하기 2, 50 나누기 5를 계산하면 10, 그리고 아까 곱해주기로 했던 곱하기 2를 계산해서 20이 됩니다. 자, 1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제 컵을 구워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 넣을 수 있대요. 가마 하나입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이제 굽고 나서 다시 컵을 뺐다가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구우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계산해 봅니다.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대요. 그러면 4개씩 3줄이니까 4 곱하기 3. 이것이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 그것을 구하는 식이 되죠. 계산하면 12. 따라서 가마 하나에 12개의 컵을 한 번에 구울 수 있습니다. 즉 12개의 컵을 가마 하나에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이제 질문했던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이것을 구하는 식을 나타낼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괄호로 묶어서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가마 하나에 컵 1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가마가 몇 개인가? 이거 답은 알겠는데 식으로 세우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컵 24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마 1개에 12개, 12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마가 몇 개 필요한가? 한 번에 구우려고 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숫자를 적게 해서 단순화 시켜 보세요. 컵 6개가 있는데 가마 1개에 컵이 3개 들어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마가 몇 개 필요할까요? 한 번에 구울 때 컵 6개를. 가마 하나에 컵 3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가마는 2개 필요하죠. 그렇죠? 가마 하나에 컵 3개 넣고 또 두 번째 가마에 컵 3개 넣으면 6개 한 번에 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마가 2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어떤 원리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 6 나누기 3. 컵의 개수에서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컵의 개수를 나누어서 필요한 가마의 수를 구해준 거예요. 그렇죠? 컵이 6개 있을 때 가마 하나에 3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마 하나에 넣어주고 가마 2개에 넣어주고 이게 나눗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컵이 24개 있고 가마 한 개에 12개의 컵이 들어간대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 12개의 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아까 4 곱하기 3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12개를 4 곱하기 3으로 대신 써줄 수 있어요. 여기 괄호로 묶어서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컵의 개수에서 가마 1개에 들어가는 컵의 개수를 나누어 주면 필요한 가마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식 세워볼게요. 지금 있는 컵의 개수가 24개. 가마 1개에 들어가는 컵의 개수가 4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계산하면 아까 12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24개의 컵을 한 번에 구워야 되니까 24 나누기 2를 하면 2개의 가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컵 24개가 이렇게 있을 때 24개 중에 하나는 12개, 하나는 12개 이렇게 묶어놓으면 가마 하나에서 구워주고 두 번째 가마에서 구워주면 가마 2개가 필요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순서는 지금 계산한 것처럼 앞에서부터 24 나누기 4 하고 3을 곱하지 않았어요. 우리 4 곱하기 3을 먼저 곱했죠. 그래서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는 4 곱하기 3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그것을 24 수를 여기 4 곱하기 3의 결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이 있기는 한데 식에 괄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괄호가 이와 같은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기본 원리는 곱셈, 나눗셈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계산하는데 혹시 이런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그 내용이 여기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즉 여기에 있는 요소는 세 가지예요. 곱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식에서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50 나누기 5 곱하기 2가 있을 때 50 나누기 5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그 수를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 값이 나오고요. 아까 12쪽에서 50 나누기 5 곱하기 2 이걸 계산했을 때는 20이 나왔죠. 그래서 답이 다르죠. 어떤 계산 순서를 따르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왜 여기서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지 그 내용은 이 문제 상황 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3번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영상을 잠깐 정지해두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여기 3번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곱셈과 나눗셈이죠. 여기도 나눗셈과 곱셈, 나눗셈과 곱셈. 그런데 여기는 괄호가 있고 여기는 괄호가 없네요. 두 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세요. 먼저 왼쪽 식에는 괄호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 식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순서는 자, 곱셈과 나눗셈, 나눗셈과 곱셈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먼저 계산하면 45 나누기 5 이것은 9가 되죠. 그리고 9 곱하기 3 계산하면 27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나눗셈하고 곱셈이기는 한데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을 때는 우리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A식을 계산을 해보면 45 나누기 괄호 안 5 곱하기 3을 계산하면 15가 되죠. 45 나누기 15는 나눗셈 계산하면 3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하나는 27이 나오고 하나는 3이 나와요. 숫자, 나눗셈, 곱셈 다 똑같은데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달라지고 계산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순서는 나타냈고 계산 결과는 서로 다르다. 계산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졌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